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름이 한참일 때는요, 새벽 한 4시 45분 정도 되면 저쪽 동쪽에서 뻘겋게 여명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8월의 마지막 주잖아요. 지금 2부를 녹음하고 있는 오전 5시 40분,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뭐 여명이 보인다든가, 뭐 밖이 와 이제 좀 환하다라는 느낌이 아직은 그렇게 크게 들진 않습니다. 물론 어둠은 거쳤지만 점점 이렇게 해가 짧아지는구나. 그래서 저는 워낙 이상하게 제가 이렇게 아침형 인간이 되더라고요. 꼭 이상하게 방송을 해도 아침 방송만 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계절이 이렇게 바뀌는 거는요. 물론 이제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가면 나무들이 이미 이제 색깔을 바꿀 거고, 그죠? 이미 공기는 가을로 바뀌었고요. 그런데 저는 계절의 변화는 뭐 나뭇잎, 뭐 공기 이거보다 창문 밖에서 보이는 새벽의 어떠한 그런 시간대별의 그 변화가 이제 계절이 변하는구나라는 거를 실감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각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경기 부양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제가 그런 경험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왜 글쎄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해내면서도 아니다 싶은데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왜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이 잠자기 전에 많이 비축해 두고 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먹고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이제 에너지를 이제 몸에 저장하기 위해서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은 많이 먹는다. 뭐 그런 얘기를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비유가 딱 맞진 않는데요. 뭐 이런 거죠. 약간 위기를 느낀다라고 하면 여러분 뭘 아십니까? 경제 위기가 느껴진다. 그러면 인간은 뭘 하냐 하면 회수를 합니다. 회수. 만약에 뭐 대출, 뭐 가계 대출이 위험스럽다. 뭐 이런 뉴스만 나오면 뭐 가계 부채가 뭐 1,500조를 돌파했고 뭐 어디 뭐 어떤 연체 상황이 좀 위험하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은행에서 돈줄을 잽니다. 신규 대출을 엄격하게 하고 그다음에 상환하는 거를 그냥 예전 같았으면 경기가 좋을 때는 아유 고객님 그냥 전화 한 통으로 그냥 연기가 됩니다. 라고 했던 것들을 지점에 나오셔야 되고 혹시 그 사이에 연봉이 바뀌지 않았을 때 추가 서류를 갖고 와야 되고 그리고 뭐 대출을 연장해 주긴 할 텐데 만약에 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을 다 연장해 주는 게 아니라 일부 뭐 한 최소한 2, 300 정도 상환한 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연장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돈 문제, 어떤 위기가 발생되고 뭐 침체 이게 나오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뭐냐면 돈줄을 죄거든요. 이게 단순히 여러분 은행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야, 여유 있을 때 갚아. 그런데 막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고 막 아래 공포가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막 금융위기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내가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갑을 덜 여는 것도 있고요. 살 거를 덜 사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 내 지갑을 좀 든든히 채워놔야 될 생각을 하다 보니 친구들한테 빌려준 돈, 야, 너 그거 좀 빨리 안 줄래? 야, 네가 그거 지난번에 여유 있으면 갚으라며. 지금 내가 여유가 어딨냐? 아직 못 갚지. 너 그거 지난번에 나 빌려줄 때 뭐 급하지 않은 거라며? 왜 달라 그러니?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합니까? 아유, 있지. 아유, 야, 내가 처음에 빌려줄 땐 그랬는데 아유, 내 남편이 사고를 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필요해. 뭐가 터졌어. 이렇게 하얀 거짓말 같은 거짓말스러운 이야기들을 막 끄집어내면서 그게 진짜인 경우도 있고요. 진짜인 경우도 있지만
아니야, 내가 사실 여유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상황이 좀 그렇게 됐다, 좀 돌려줘야겠다, 이렇게 거짓말 같은 핑계를 대면서 뭘 합니까? 회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각국의 경기 부양책이 그닥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풀잖아요. 그러면 돈이 다시 어딘가로 막 흡수가 될 거예요. 예. 제 경우도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진행되는 건, 특히 주식시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어떤 주식의 기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각국의 약간 좀 그 강성인 그 수장들의 어떤 똥고집, 자존심 뭐 이런 것들이 문제다. 그런 문제들만 약간 해소되면 바로 이 상황이 해결되진 않겠지만 일단 그 문제가 좀 정리가 되면 또 인간의 머리로 다른 방법들을 또 생각해내서 대안을 찾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는 각국의 경기 부양은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각국은 열심히 경기를 부양해내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뭐 독일, 또 영국,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홍콩, 대만 뭐 난리가 났죠. 경기 부양하느라고. 미국도 한다 그랬다 안 한다 그랬다 막 합니다. 자, 인도에서는요, 외국인과 자국 투자자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 관세 증세 방침을 철회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연간 2천만 루피 이상, 와, 2천만 루피면은 한화로 3억 4천만 원이래요. 예, 2천만 루피 이상 고소득자에게 소득세 할증폭을 25에서 37%까지 확대해 줍니다. 확대해 주기로 했었어요. 예, 소득세 할증폭을. 근데 이 계획을 2022년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상황이 안 좋으니까. 예. 그리고 인도에서는 국영은행권에 7천억 루피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고요. 자동차 등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자, 인도는요, 벌써 올해 4번의 금리 인하를 단행한 상태입니다. 자, 인도는 올해 벌써 4번의 금리 인하를 했지만 또 이렇게 추가 부양을 해야 될 정도로, 예, 이게 뭐예요? 지금 상황을 좀 잔인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저는 각국이 펼치고 있는 이 경기 부양책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딘가로 다 흡수될 거예요. 어딘가로 다 흘러갈 거예요. 시장이 그렇게 돈을 풀면서 뭔가 내수를 확장시키고 내수를 발달시키고 경기를 좋게 만들고 그 목적으로 돈을 풀지만 지금 풀리는 유동성은 그렇게 풀리지 않고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자꾸 이렇게 회수하고 내가 챙기고 내 주머니에다가 일단 담아놓고 문을 꽉 닫는 그런 용으로 어딘가로 계속 흡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부양책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미국은요,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에서는 경제가 내년에 침체 직전까지 갈 것 같다. 그러면 대선의 악재가 될 것 같다. 경기 침체는 벌써 ING 중입니다. 자, 이렇게 대선의 악재가 될 것 같자 트럼프 대통령이 외환 거래세를 한번 도입해 볼까? 그 외환 거래세를 도입하면 달러 가치가 하락할 거고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수출이 확대될 것이고 그리고 또 이와는 달리 법인세율을 15%까지 한번 인하해 줄까? 이런 카드를 지금 만짝만짝거리고 있고요. 또 하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FED 연준 이사를 순환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제가 왜 웃었는지는 아시죠? 예.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아유, 불쌍해 죽겠어요, 아주 그냥.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와이오밍주 잭슨에서 열린 대선 자금 마련 행사에서 경기 침체가 온다면, 만약에 온다면, 온건한 수준으로 짧게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 입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부정하지만 아직 미국 경제 좋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자기가 일단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온다면이라는 가정을 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뭐 경기가 좋다고 하지만 경기가 좋은데 왜 연준한테 금리를 1% 인하라고 합니까?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서 유리하게 하게끔 위함이라고 하지만 그거는요, 멸치 똥 씹는 소리죠. 아니, 경기가 좋은데 미국과 무역 분쟁에서 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금리를 인하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봤을 때 일단 이성을 잃은 상태고요. 이성을 잃다 보니까 쉽게 흥분하고 그리고 자주 생각이 바뀝니다. 예. 사람이 자주 생각이 바뀌고 불안해하면 네, 안 좋은 거 아시죠? 예. 그러면 자기만 힘들지만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도 힘들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어떤 조직의 수장이 그렇게 혼란스러워하고 생각을 자꾸 바꾸고 막 그러면 일이 잘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매우 혼란스러워요. 그 매우 혼란스러운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처음에 그렸던 그림과는 전혀 다른 그림으로 가고 있다는 점. 중국과의 무역 분쟁, 북한과의 관계, 미국의 어떤 경제 성장률 이런 것들이 자기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와 지금 그 하나 어떤 것 하나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안하고 겁나고 환장할 것 같고 미칠 것 같고 팔짝 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중국은요. 지난주에 초우량 고객들에게 금리를 인하하는 전략을 쓰면서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양책을 썼다면 또다시 1년 만기 대출 금리를 고시했는데 기준금리가 3년 10개월 만에 4.35에서 4.25로 0.1%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자, 독일은요. 독일 중앙은행 총재가 경기는 하강하고 있는데 비관적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비관적인 전망에 따른 경기 부양 조처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나 경기 전망이 불확실한 이유는 국제적인 무역 분쟁 그리고 브렉시트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중앙은행 총재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독일 정부에서는 돈을 풀어서 부양책을 쓰기로 했고요. 분데스방크에서 지난 19일 보고서를 보면 경제는 여름에 다시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3분기에도 독일은 마이너스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독일의 중앙은행 총재는 경기는 하강하고 있으나 비관적이면 안 된대요. 되게 원론적인 얘기예요. 예. 되게 쿨해 보이는 멘트지만 인간은 쿨해 보일 수가 없어요. 특히 돈에 관련돼서. 인간이 글쎄요. 여러분들은 아니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쿨하지 못한 경우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두 가지가 all of them이에요. 전부예요. 뭐냐면 하나는 돈에 관련된 것. 두 번째는 이성 문제에 관련된 것. 이 두 가지는 저는 결코 쿨해질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면 없어서 쿨해지지 못하고 있으면 있어서 쿨해지지 못하고 이성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예, 이 두 개가 거의 대부분 전부인 것 같아요. 경기는 하강하고 있지만 비관적이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 되게 그럴듯해 보이긴 하지만 비관적인 게 아니라 걱정을 하는 거죠. 걱정. 더 하락할까 봐.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그리고 또 하나. 그동안 떠들어대던 전문가들이 제대로 못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시장을 되게 잘 보는 전문가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사람이 뭐 앞으로 경제가 안 좋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안 불안해요. 왜냐하면 경제가 앞으로 안 좋아질 거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되게 경제를 잘 보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앞으로 안 좋아질 거구나라고 해서 많이 이제 준비들을 하실 거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잘 보면 괜찮아요. 근데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공포스러워합니까? 증시 3천 간다며요. 2,500 간다며요. 2천 안 깨진다며요. 그 얘기가 한 지가 지금 한 달, 두 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 경기가 앞으로 하락해서 비관적이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강할 거라는 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올라갈 거라고 얘기했던 전문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힘든 거란 말이에요. 요즘에 미쓰리가 목소리가 커진 이유가 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식시장 3,000포인트 갈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들 집 하세요. 탈탈 터세요. 주식 사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여러분, 시장 안 좋아질 거예요. 떨어질 거예요. 상황이 안 좋아집니다. 이미 경제 지표는 미국 경제 지표가 꺾였는데, 미국 고용 지표는 꺾였는데, 지금 저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좀 주식 좀 팔아주세요. 돈다방 미쓰리 듣고 그거 행동하셔가지고 지금 현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미쓰리 목소리가 커진 거 아닙니까? 자, 그것처럼 투자자들이 겁내하는 이유. 그리고 미쓰리가 여러분 뭐 시장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돈다방 미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요. 그렇게 겁 안 내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일관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들이, 투자자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좋을 거라며. 아니, 우리나라와 북한이 작년 4월 27일 날 정상회담하고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하고 6월 12일 날 미국과 북한이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하면 코스피 3,000포인트 간다며요. 그거는 작년 얘기고 올해 얘기 또 해드려요? 아 좋다며요. 아 당장 7월 달에 썸머 랠리라며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다가 지금 갑자기 안 좋아진다라고 하니까 투자자들이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비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19년도에 다들 미국 금리 인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금리 인상의 배경은 뭐예요? 경기가 좋아서 골디락스래매요. 근데 지금 그들이 전망했던 거와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비관적인 거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은요. 중국에서 23일 뭐 보복전에 포문을 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원유와 콩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 자동차는 25% 관세가 부과되는데 12월 15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는 콩이 시행이 되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관세 부과를 받는 원유도 9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거를 시장에서는 중국의 보복전의 포문이 열렸다라고 보고 있고요. 25일 인민일보에서 5,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상 방침은 매우 충동적인 조치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미국이 이성을 잃었어요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미국의 극한 압박은 중국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자, 중국은 미국의 어떠한 도발에도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시간은 누구 편이다? 중국 편이다. 예. 시간은 중국 편이다는 얘기를 지금 돈다방 미쓰리가 몇 달 전부터 했잖아요, 지금. 자, 미국을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요. 자, 우리는 중국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중국이 필요 없어. 이게 무슨 뜻일까? 바로 국가 비상 경제권법에 대한 이야기를 혹시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국가 비상 경제권법은요. 1977년에 제정된 법인데 미국이란 나라에서 혹시 국가 안보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험이 발생이 된다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외환이라든가 무역을 차단해버리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중국이 필요 없다라고 한 내용이 이 국가 비상 경제권법을 발의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G7 정상회담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한테 기자들이 이 추가 관세에 대해서 결정을 혹시 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트럼프가 물론 그렇다.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라도 있냐?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와, 저거 트럼프가 관세를 저거 물릴 수도 있을 거라는 거 아닐까? 뭐 이렇게 해석됐지만 또 그건 아니다. 라고 백악관 대변인이 또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에 대한 결정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물론 그렇다.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라도 있냐? 나는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유화적인 태도라기보다는요. 이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관적으로 하는 멘트가 있잖아요. 우리 미국이 좋으면, 우리 미국한테 유리한 협상이라면 언제든지 중국과 협상을 타결할 생각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라고 쓰고 항복이라는 거를 받아내기 위함이기 때문에 미국은 미국을 위해서 제시한 그런 협상 대안안이 중국에서 결코 용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물과 기름처럼 지금 이렇게 나뉘어서 지금 이 순간까지 합의가 안 되고 이렇게 상황이 격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나 죽을 때까지 중국이랑 합의 안 할 거야. 이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늘 일관적으로 얘기했어요. 우리 미국이 원하는 대로 된다면 합의할 거라는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추가 관세 결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느냐? 아니, 나 이제 죽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이제 양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 만약에 그 사이에 진짜 중국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어이 미국 협상합시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러면은 거기다 대고 아니야. 그래도 난 니네랑 협상 안 해. 추가 관세 그냥 유지할 거야. 이런 또라이 같은 짓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유화적인 대답이 아니라 그냥 원론적인 대답인 거죠. 뭐 언제든지 미국이 원하는 대로 협상이 진행이 된다면 할 거다. 예.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자, 동맹국들에게 무역 협상 좀 그만해라. 이런 압박을 받냐라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 누구도 내게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무역 전쟁을 존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누구도 그런 말을 나에게 하지 않을 것이다. 당연하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신격화하고 있어요. 신이 나를 점지해줘서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그동안 앞선 많은 대통령이 아니라 굳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네가 이거 해라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그 모든 신의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누가 야씨 그만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어떠한 저런 발언들은 본인이 불안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 주의 일정들을 좀 보면은요. 우선 NH투자증권이 1920에서 1910포인트까지, 1920에서 2010포인트까지 경기 침체는 정해진 미래 하고 물음표를 달아놨고요. KF투자증권은 1910에서 1970포인트, 사후 대응적인 시장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해놨고요. 하나금융투자증권은 1900에서 1950포인트, MSCI 선진국 지수 리밸런싱 시장 함의라는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참고로 지난주 금요일 날 1948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만약에 상승 요인을 본다면 각국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진전 가능성, 2분기 실적 시즌 종료. 자, 하락 요인은 경기 침체 우려감, 기업 이익 하향 조정, 유럽 경기 둔화, 그다음에 대외 정치 및 정치 불확실성입니다. 이번 주가 8월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면 9월 1일부터 일단은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3천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이제 부과하기로 했고, 물론 그 중에 뭐 휴대폰이라든가 노트북 같은 거는 12월 15일로 연기됐지만 그 중에 일부는 9월 1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그리고 당장 중국이 이제 보복 전에 포문을 연 콩과 원유도 9월 1일부터 관세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번 주에 트럼프가 좀 물러설 수 있을지, 그것이 관건인데, 아까 뭐, 추가 관세에 대한 결정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물론 그렇다,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뭐 있냐, 이렇게 했다는데, 그건 유화적인 대답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자기네들이 지금 하나씩, 한 대씩 서로 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긴장의 시간은 갈 겁니다. 예. 그랬죠? 자존심은 미친년이 머리에 꽂은 꽃이다. 그런데 그 꽃이 뭔진 모르겠는데, 그거를 참 내려놓지 못합니다. 자, 이번 주 일정을 좀 보면은요, 우선 오늘 26일 영국이 여름 공휴일이라는 제목으로 영국 증시가 열리지 않고요. 8월 25일부터 8월 27일까지 G7
정상회의가 개최 중입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이 G7에 들어간 거 되게 열받고요. 그리고 이탈리아는 이 정도 되면 좀 빼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저렇게 그냥 재정 적자 개판 5분 전이고 막 그런데 G7에서 빼줘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8월 29일 MSCI 중국 A주 2차 편입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8월 30일 대한민국의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결정합니다. 이번 주에 좀 지켜봐야 될 것이요. 6월 달에 이제 6월이 아니죠. 유로존의 8월 달 경기 기대 지수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8월 29일 날 미국의 2분기 GDP 잠정치가 발표됩니다. 지난번 속보치가 얼마였죠? 2.2%였습니다. 2.1이었어요. 자, 1분기 GDP는 3.1이었는데 3.2였나요? 예. 그랬는데 지금 2분기 GDP가 2.1이었다. 자, 속보치가 2.1이었으니까 이 속보치를 지켜낼지. 예. 만약에 속보치 2.1을 잠정치에서 지켜내지 못한다면 2.0이 되거나 1.9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예, 트럼프 대통령 아마 환장할 겁니다. 그리고 독일의 2분기 GDP도 발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중국의 7월달 산업생산도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제조업 PMI 지표, 서비스 PMI 지표도 발표가 되고 7월달 미국의 개인소득, 개인소비, 그다음에 주택 관련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겠죠. 자,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미국 경제 지표, 글로벌 경제 지표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냐면 이미 안 좋아요. 여러분 예전 같았으면은 지난 앞서서 미국에서 소매 판매 발표했을 때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7% 증가했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뭐 아이고 소매 판매가 잘 나왔으니까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안 할 거야라고 했겠지만 그런 거에 지금 아랑곳하지 않고 9월 달 지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100% 금리 인하 가능성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증시에 대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면요. 장이 웬만하면 벌써 지난번에 삼성에서 갤럭시 노트 10 출시했죠. 그리고 9월 달 일정이 뭐가 있냐면 아이폰이 그러니까 아이폰 시리즈가 이제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장이 웬만만 하면 삼성 갤럭시, 애플의 아이폰, 여기 어떤 그 제품들의 기대감, 그 제품들에 관련된 부품 회사들 뭐 수혜가 될 거고 그래서 지금 아마 엄청 시장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기대를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못하냐? 아니 글로벌 경기 침체 때문에 사람들이 막 그냥 신제품을 막 사고 그냥 아이폰 신제품 나왔다고 막 사고 이러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갤럭시라든가 아이폰이라든가 예전에 잘 나갔던 그런 판매 같은 거를 기록하지 못할 거기 때문에 이제는 뭐 부품 관련주에 대한 기대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시황을 이기는 종목이 없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예요. 시황이 무너지는데 시황이 힘들어지고 있는데 무슨 종목이 뭐 싸게 돼서 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이게 뭔 얘기냐는 거죠. 어찌 보면 정말 그 주식에 대해서 박살나 본 적도 없고 주식을 진짜 오래 많이 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되게 원론적인 얘기, 일반적인 얘기, 뻔한 얘기. 근데 지금은 뻔한 얘기가 안 통하는 시간이라니까요. 제가 그랬죠? 예. 사람은 위기가 되면 일단 회수하고 내 걸 챙겨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 부양책이 저는 효과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시장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원래 시장이 이렇게 될 거긴 하지만 거기다가 더 상황을 악화시켰던 영국의 총리라든가 미국의 대통령이 조금씩 물러나기만 하면 괜찮다. 근데 그것도 쉽지 않다. 그리고 지금 하다못해 아까 조금 전에 증권사의 상승 요인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2분기 실적 시즌 종료래요. 아니 우리가 증시에서 실적 시즌 때 실적을 바라보고 막 그러면서 그나마 시장을 기대했는데 2분기 실적 시즌이 끝난 게 오히려 증시의 상승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3분기엔 좋을까요? 아니거든요. 하다못해 지금
웬만키만 하면 갤럭시 시리즈와 아이폰 시리즈가 이제 곧 신제품 발표할 텐데 거기에 대한 부품 관료주들 떠들어야 될 텐데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뭡니까? 경기 지표가 잘 나오면 경기 지표가 잘 나와서 미국이 금리는 안 할 거 이런 얘기 나옵니까? 아니에요. 이젠 경기 지표가 잘 나오거나 못 나오거나 영향을 주지 않아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투자자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요. 시장이 하락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좋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사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샀는데 좋아지지 않고 더 나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겁이 나서 지금 힘든 겁니다. 시장에서 진짜 보여주려고 하는 메시지를 잘 캐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저는 아까 일부에서 그래도 시장에서 큰 호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시장에서 바라고 있는 거는요. 이제 보리스는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증시 하락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물론 쓸데없는 짓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증시 하락을 막기 위해서 아마 발버둥을 치는 일을 할 겁니다. 그럼 트럼프의 그런 발버둥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지연시키는 효과는 해주겠죠. 네,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면서 이번 주에 증시 대응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1900포인트 깨는 거는 그냥 심심하면 툭하면 깰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에 1900포인트 이탈 가능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지금 중국의 MSCI 현재 신흥국 편입 그 이슈도 있고 또 증시 상황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1900이 깨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지수는 너무 의미 두지 말라고요. 저는 이미 2000포인트, 즉 대한민국의 자존심인 2000포인트가 깨진 이상 지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수는 의미가 없고 지금부터는 진짜 전문가들 말 믿으시면 안 돼요. 전문가 없어요. 제가 늘 전문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지금 상태로는 본인들의 재정 상태에 맞춰서 본인들한테 맞는 그런 매매 비들어서 투자해서 물타기해서 어설프게 팔려고 하는 그런 쓰잘데없는 짓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제 빠질 만큼 빠졌어. 이제 경기 부양이 될 거야. 지금부터 주식을 해볼까? 돈이 없어. 대출받아서 주식해야지. 정말 쓰잘데없는 짓이고요. 꼭 빚이 아니더라도 나 현금 있는데 주식 한번 사볼까? 아니요. 현금 쥐고 있는 게 지금 투자입니다. 지금은 그래요.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은 모든 상황을 정지시키고 돈을 지금 꽉 쥐고 있는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그들처럼 돈이 지금 많진 않지만 그들의 습관들을 좀 만드셔야지 여러분들 돈 벌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돈다방 미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8월 27일 화요일 날 월요일 날 뉴욕 증시 과연 지난주 중국의 보복으로 크게 하락했는데 얼만큼 또 이거를 이겨낼지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이겨내고 상승으로 돌아간다면 상승 분위기를 좀 만들어준다면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종이호랑이가 됐기 때문에 그 영향이 아마 많이 트럼프가 이것저것 좀 양보하고 좀 미루고 좀 완화적인 발언하고 그래서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그 노력이 아마 그렇게 만들어줄 가능성을 만들어주겠죠. 자, 이번 주 화이팅 해보시고요. 저는 내일 더욱더 다양한 시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